70페이지 여기까지 했었어?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 보자. 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균일하게 읽고 있는 거는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이거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무엇보다 위에 있다, 무엇보다 아래에 있다 요것을 읽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나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왼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맞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맞는 거라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요, 그 해당하는 범위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먼저 볼 거는 초록 색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지?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디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봐봐. 지금 해당하는 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림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에다가 더하기 4에 마이너스 4 할 수 있지?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돼? a제곱에 마이너스 3a 에 마이너스 4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초록색깔 그래프가 아니야. 어디까지 한정을 지어야 되는 거냐면 요거까지 한정을 지으셔야 되는 거야. 주어진 x범위가 있으면은 그 x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가능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건 어디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건 어디가 되는 거야? 2라고 하는 건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됐어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저 그래프의 모양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그 그래프가 뭐보단 위에 있게 만들라는 얘기야? x축보단 위에 있게 만들라는 얘기지. 그럼 x축은 어디 있다는 얘기니? 이 그래프보다 그 아래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이 식이 뭐지? y는 0이야.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건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뭐보다는 크다? 0보다는 위에 있는 거지. 이 y 꼭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만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됐니? 자, 그럼 어떻게 돼? a에 마이너스 4가 나오고 a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신 거니까, 자, 얘 그래프 그린다 생각하면 왼쪽 거 초록색, 오른쪽 거 파란색. 자, 그럼 초록 색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이 되고, 파란 색깔이라고 하는 거와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 큰 쪽이니까 어떻게 돼? 바깥 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4보다 큽니다. 이게 답이겠지. 됐어요? 자, 먼저 정리해 놓자. 지난 시간 했던 거에 다시 이어서 가는 거니까 먼저 좀 정리해 놓자. 자, 2번 갑니다. 2번 x범위가 0과 4 사이에서 2차 부등식, 저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해당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게 만들어야 돼. 어디 안에서만? 저기 안에서만. 됐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는 거야?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리고 잘라서 x축보다 어디 있게 만들라고? 아래 있게 만들면 된다고. 됐어요? 다시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윤수야 어디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지?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 봐봐. a라고 하는 거는 무슨 수였지요, 승민아? 보여요? 자,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뭐보다는 뭐하거나 같다? 실수를 제곱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써볼 수 있는 거 맞니?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나 이거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니까 저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니? x의 제곱에 더하기 2배 곱하기 2분의 a제곱 x 더하기 4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20. 자, 요렇게 묶일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에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배의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20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니? 맞아요. 오, 처음 보는 눈빛이야. 요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가능할까?
자, 그러면 자 여기 꼭지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에 컴마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꼭점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잖아, x좌표가.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해당하는 범위로 자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해당하는 범위로 자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맞아요. 자, 그러면 나랑 너희랑 생각을 할 거는 해당하는 그래프를 잘라내셔야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나와 있는 게 꼭지점 좌표라고 하는 게 무조건 요거라며. 2분의 a제곱이라며, x좌표가. 그러면 봐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볼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a제곱이라고 하는 건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 x축이라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와 4라고 하는 사이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위치한다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무조건 얘는 0이 무조건 여기 있다 생각할 거고 4가 무조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게 지금 해당하는 범위에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1절이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얘는 어딜 얘기한다고? x축인데 그러면 이 보라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거 있지? 걔가 무엇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x축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됐어요? 혹은 만나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축이 여길 지나가던가 혹은 반대로 그 위를 지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이 얘기가 결국엔 뭔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해당하는 요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4라고 하는 거 넣어보자. 4라고 하는 그 꼭지점의 y좌표가 0과 만나던가 0보다 작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왜? 자, 이 식이 뭐지? y는 0이야 무조건. 얘도 뭐야? y는 0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봐봐. 그 다음 우리는 4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4, 4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16에다가 4니까 4a제곱 마이너스 4네요. 4a제곱 마이너스 4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라고? 4의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꼭지점 y좌표, 여기 y좌표잖아. 맞아? 그게 뭐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만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에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으니까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질문하세요. 저희는 0이랑 4요. 0과 4인데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수잖아 지금 현재. 네. 0보다 작거나 음수잖아. 네. 그러면 얘가 여기 있었겠지. 0이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왼쪽에 네.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르면 얘 오른쪽에 무조건 0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리고 4는 그것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겠다고. 아,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됐니? 4제곱 마이너스 4는 그러면은 여기 꼭점에 y좌표가 되는 거지. 아니 꼭점이래. 4가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점에 y좌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0과 만날 때 우리는 해당하는 조건을 맞는 a 값의 범위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저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됐니? 저 그림을 읽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됐습니까? 주제 3번. 그 여기 있는 활용 문제는 안 할게요. 한번 읽어보고 안 되면은 한번 물어보시는 형태로 갈게요. 저건 어려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 자, 이거 니네 드렸던 부등식 프린트에 왕창 들어져 있습니다. 위에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은 이거는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해서 해결을 합시다. 이거 다음 주 하면 월요일날 니네 왕창 질문하실 거거든요. 따로따로 봐드릴게요. 어차피 기능적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갑니다. 자, 제목은 아마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주제 4번은. 자, 근데 주제 4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앞에 거랑 제 주제가 너무 겹쳐. 그래가지고 주제 이름을 좀 바꿔 쓸게. 뭐라 쓸 거냐면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요. 뭐라 써놓냐면 이렇게 써놔. 방정식 근의 위치 결정이요.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한다? 근의 분리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방정식의 근의 위치 결정이야. 이게 뭔 소리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이 존재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동시에 클 때, 그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했을 때,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여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은 아니죠.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였죠? a가 뭐가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가 반드시 붙으셔야지만 우린 2차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어떤 하나의 근이라고 하는 거 알파라고 볼 거고 또 다른 근이라고 하는 걸 베타라고 보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우리는 어떤 케이스를 취급하실 거냐? 이런 케이스 취급할 거야. 두 근이 모두 무슨 수일 때? 모두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행동 요령 정리를 해 놓으실 거예요. 됐니? 자, 우선 두 근이지. 두 근이 모두 양수죠. 양수라고 하는 건 대소가 있는 거야. 맞아? 자, 우리는 허수가 대소가 있댔니? 민찬이 허수 대수 있댔니 없댔니? 없댔죠? 자, 그러면 허수는 대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라는 말 자체에선 두 근 모두 무슨 수란 얘기예요? 실근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클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겠네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 걔도 0보다 크셔야 되고 알파 베타 곱한 것도 0보다 크셔야 돼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병철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두 근의 합이지?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마이너스 a분의 얘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요.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a분의 c죠? 가능하죠?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거야. 승민이 됐냐? 그럼 두 번째 얘기 갈게. 두 번째 얘기. 그럼 두 근이 다 무슨 수가 얘기할까? 두 근이 모두 무슨 수? 두 근 모두 음수일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 마찬가지야. 대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고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 또한 양수가 돼야겠죠. 왜? 두 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자, 그럼 유찬아,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건 a분의 c가 되는 거죠? 맞아요. 가능하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얘기할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더 들어갈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라고 하는 말에서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건데 뭘 얘기할 거냐면 절대값 알파라고 하는 거와 절대값 베타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클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알파랑 베타랑 비교를 했을 때 알파라고 하는 거의 절대값이 크고 됐니? 그리고 동시에 붙을 건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음수야. 그럼 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무슨 수가 되어지는 거고요? 자, 얘가 더 크지? 양수가 더 큰 거지? 얘 양수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음수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2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가 되는 거고 얘는 a분의 c라고 하는 건 음수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절대값 a 알파라고 하는 거와 절대값 베타라고 하는 걸 비교했을 때 얘가 커. 어느 상황에서?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음수일 때. 됐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자, 얘 양수 더하기 음수지. 그런데 얘가 더 크지? 얘 반드시 뭐예요? 음수가 되고. 알파 베타 또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얘가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기본 틀이니까 먼저 정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정리부터 해주세요. 그래서요. 나는 지금 너희한테 요거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떤 건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땐 어떻게 생각하면 돼? 가운데 있는 거, 이 녀석의 제곱, 절반 제곱이니까 판별 제곱 합시다. 판별식은 뭐야 돼? k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k의 마이너스 6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고. 맞아요.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2k의 플러스 2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셔야 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뭐보다 크셔야 된다? 0보다 크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세 개의 조건을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내용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또 시작을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다음 거 얘기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잘 봐.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뭐라고 그랬지? 방정식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방정식 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 방정식 근의 위치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뭐냐 하면 어떤 두 근이라고 하는 게 모두 어떤 수보다 큰 경우로 생각하는 거나, 혹은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두 근 사이에 무엇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취급하는 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근의 분리라고 하는 방정식 근의 위치 결정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잘 봐. 이것부터 본다 생각을 하면, 자, 좀 지울게요. 자,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두 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크죠. 맞아요. 그럼 그 두 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소가 있다는 얘기니, 윤수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뭘 생각할 거냐면,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먼저 주어진 건 방정식이라는 게 먼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무슨 근을 가진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지? 이 두 근은 반드시 무슨 수다? 실수다. 됐니? 뭘 생각하자? 여기에서 뭘 생각하자? 판별식 생각해버리세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해석하시냐면, 함수 그래프가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겠지? 왼쪽에 있는 거 초록 색깔로 그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 초록 색깔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그럼 초록색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잘 봐. 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알파라고 하는 근이고요. 얘가 베타라고 하는 근이야. 알파와 베타 저 두 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보다는 커야 된다?
1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다는 그림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뭐를 확인하라고? 함수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함수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건 뭘 확인하냐? 1이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한번 해서 그때 함수값이 무언지를 확인하세요.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x축보다 위에 찍히지? 맞니 승민아? x축보다 위에 찍히는 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래서 뭐 확인하라고? 경계값이라고 얘기할게. 경계값의 함수값을 확인하세요. 경계값. 경계의 함수값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얘기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면 그 함수에다가 별을 대입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야. 됐니? 크다는 얘기는 뭐야? 그때가 위에 찍혀요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가 아래 찍혀요를 설명하는 거야. 됐니?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얘가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크시면 돼요. 다시 뭘 비교하라고?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하세요. 자, 그러면 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별이라고 하는 게 얘잖아. 맞아? 맞아요. 걔의 위치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별이라고 하는 거와 뭘 비교하라는 얘기야?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 비교했을 때 얘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과정으로 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해당하는 거 판별식부터 적어하자. 판별식 적어하면 돼. 절반 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가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왜 판별식부터 적용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경계값 넣어보자. 해당하는 식의 경계값 넣으면 얼마보다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1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2a 더하기 2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셔야 된다.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셔야 된다.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이지? 이때 대칭축 얼마예요?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저걸 만족하는 A 범위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A의 제곱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A 플러스 2가 있고 A의 마이너스 1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결국에는 범위 나오는 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1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생기고요? 바깥 범위가 생기고요. 됐니?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보단 크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체크하시고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또 마이너스 1보다는 뭐예요? 작아요. 그럼 세 줄 겹치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A범위 어떻게 나오는 거야? A범위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주세요. 근데 쟤네를 왜 확인해요? 응? 경계 함수값을 여기요? 무조건 잘 봐. 이렇게 되면은 1이 1 넣은 거 있지? 1 넣은 것보다 얘네들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란 소리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님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위에 그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아래 위치 확인해 주려고 1을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칭축은 그러니까 그림이 얘는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x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존재하지? 그럼 그림이라고 하는 게 1일 경계를 잡아가지고 저 그림이 또 만족하는 게 이런 그림도 생길 수 있거든? 얘도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지? 근데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얘는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와 1 넣었을 때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다 확인해 보셔야지만 우리가 저 그래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에 두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두근 사이에 3이 있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요 얘기지요. 맞아요. 맞아. 그럼 두근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했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축약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얘는 더 심플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봐봐. 그러면 두근 사이에 3이 있다는 얘기니까 먼저 생각할 거 실근은 갖는 건 맞을 거야. 근데 자 A랑 B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A와 B는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판별식 처리는 이렇게 가시는 거야. 방정식 입장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뭘 쓰는 거야? 판별식을 쓰실 건데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그냥 갖다가 들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0보다 크다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뭐 이야기할 거다? 함수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왼쪽 거 그래프 따로 그리실 거고 오른쪽 그래프 그리실 겁니다. 자, 그럼 왼쪽 거 그래프라고 하는 건 아래로 볼록이 되어질 거고 몇 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럼 다 그걸 만족하는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가 3이라고 해서 요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위에도 경계값의 함수값을 파악하랬지. 경계가 얘는 뭐야? 3이지? 맞아요?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니? 양수니? 음수가 되지? 자, 그래서 판단할 거 뭐 하라고? 경계의 함수값. 그러면 얘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해당하는 F라고 하는 식에다 F라고 하는 식에다가 별을 넣었을 때 걔가 0보다 크니 작으니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이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이야기 함수라고 하는 거가 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확인해 보랬지? 대칭축의 위치 확인하랬지? 근데 잘 봐. 얘는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칭축과 상관없어. 어차피 3보다 작아버리면은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는 작기만 하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두 식은 같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날릴 수 있는 조건은 뭐뭐 날릴 수 있냐면 얘는 안 써도 돼요. 됐니? 그리고 다시 잘 봐. 얘가 아예 여기서 결정되지. 얘가 음수가 된다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갖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때 경계값이라고 하는 게 음수가 되는 순간 양 옆으로 무조건 근을 갖게 되고요. 다시 반대로 이건 예시야. 위로 블록이 된다 생각하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됐을 거고 사이의 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값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는 순간 양옆에 무조건 근을 갖게 된다고요. 됐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위에 거와 아래 걸 생략하고 얘만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두근 사이에 3이 있으니까 3 넣었을 때 부 양수였어 음수였어 병설아? 음수였지? 3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9에 마이너스 3에 k제곱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1이 음수지? 음수야.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3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으니까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정리해 주세요.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요. 판별식은 왜 샀어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이미 이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0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 0보다 작지? 네. 그럼 무조건 두 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봐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x축이라고 하는 거 갖다 대보자. 자, 이렇게 되면 경계값이라고 하는 게 양수죠. 맞아? 양수면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럼 경계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접하는 거지. 그럼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경계값을 대입하면 음수라고 하면은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지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중에서 얘는 날려도 좋아. 근데 굳이 얘를 따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 잘 생각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요거 안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따질 필요 없어요를 얘기한 거야. 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우리가 이런 얘기야. 자, 2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4잖아. 근데 얘가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4인 거지. 이렇게 안 적지. 왜? 이 위에 있는 게 이걸 내포하니까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잖아. 맞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여기 안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됐니? 쟤는 안 들어가 있어. 얘는 못 들어가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